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교육생 여러분. 해외 선물 특별 교육 오픈하였습니다. 모집 대상 김프로 채널 구독자, 모집 인원 기수별 3명, 모집 일정은 유튜버 교육 영상 참고해주세요. 교육 내용 해외 선물 특별 교육, 비밀 기법 전수, 특전, 교육 기간 중 김프로 사단에서 개발한 모의 투자 전용 프로그램 사용, 트레이닝 프로그램 무료 사용, 핵심 기법 영상 무료 제공합니다. 접수는 김프로님 연락처로 본인의 성명, 연락처, 지원 동기를 남겨주시면 프로님께서 특별 선정해서 연락드립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신청하세요. 될 때까지 가르치겠습니다. 본인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김프로는 될 때까지 도와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초반에 광고를 건너뛰지 않고 10초만 봐주시면 김프로가 맛있는 짜장면을 먹고 힘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고를 건너뛰면 김프로는 하루종일 쫄쫄 굶게 될 거예요. 개미들이 세력을 이기는 그날까지 모두 파이팅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영상은 추석맞이 버스킹에서 세력 차트에 관한 질문들을 뽑아서 직접 저와 함께 차트 리뷰를 하시면서 대체적으로 선은 어떻게 그리는지, 만약에 매물대가 없는 구간이라면 그 부분은 어떻게 선을 긋는지 직접 같이 해보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들어가기에 앞서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다른 분들도 이제 증권사의 보조지표 없이 김프로님의 세력 차트에 있는 선만 가지고 매매를 하느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답해 드릴 수 있는 건, 최소한, 다른 모든 구독자분들은 제가 이제 직접 볼 수 없으니 모르겠지만, 적어도 오프라인에 계신 교육생분들은 보조지표를 1차 사용하시는 거 없고요. 세력 차트에 이제 장 전에 미리 선을 그어두고 이 선 근방에서 강도 변화를 체크를 해서 그걸 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를 한다면 그 큰 날짜를 좀 크게 해서 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흐름을 봐야 될 때도 있으니까 증권사 차트를 켜두고 크게 볼 때는 증권사 차트를 켜놓는 정도? 그래서 증권사 차트의 보조지표를 사용하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는 세력 차트에서 모든 걸 다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직접 해볼게요. 그러니까 초기화를 언제 해야 되는지, 수동 시작을 누르는 시점이라던가, 그래서 게임마다 당시선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직접 한번 해볼게요. 제가 찾은 날짜는 2022년 3월 11일부터 이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차트 리뷰 버튼을 누르시고 이걸 누르면 이렇게 뜨죠. 이거 보면은 시간도 제가 직접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22시 20분부터 라고 적혀 있는데 저는 이제 10시라고 한번 해볼게요. 3월 11일을 찾아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의 꿀팁이 있다면 같이 교육하시는 오프라인 교육생분께서 이제 꿀팁을 알려주셨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평소에 하던 것처럼 증권사 차트를 켜고 하고 싶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전에 더 과거의 큰 흐름을 보기 위해서요. 현재 이거 지금 9월 8일 나스닥 차트인데 연결로 해두시고요. 이걸 보면 월 며칠까지를 마지막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3월 11일 이걸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3월 11일 11시 30분까지 나옵니다. 물론 이것까지는 뭐 안 나오길 원한다 그러면은 아마 10일까지만 해야겠죠. 근데 어차피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 건지를 알아도 상관이 없거든요.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우리는 그어둔 선에서만 대응을 할 거고 그 선에서의 강도 변화라는 근거를 가지고 매매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 날짜까지 일단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리뷰 차트가 켜졌습니다. 리뷰 차트를 보면 원래 하던 대로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강도 캔들과 막대 차트 나오게 하고 이제 이렇게 세팅을 했죠. 그럼 일단 시작하고 여기 보시면 설정한 시각 22시 정확한 22시 정각이었잖아요. 그럼 딱 1분 전부터 얘가 시작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지금 선을 그을 거예요. 처음에는 먼저 당세선을 긋겠죠. 22 차트의 라인 그리기 이렇게 확대를 해서 이제 1시간 전 네, 당세선 이제 먼저 같이 그어볼게요. 아까 1시간 전 지금 저는 보통 개인적으로는 일단 당세선을 22시 정각에 딱 긋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변경을 누르면서 일시정지를 해놨구나. 네, 1배속으로 해놓고 1시간 전 변경 지금 이렇게 눌렀어요. 그리고 3시간 전 그리고 변화가 없죠. 6시간 전까지도 변화가 없네요. 사실 그래서 지금 컴퓨터가 용량이 차서 느려진 건가 반응이 좀 느린 건가 했는데 보시면 12시간 전하고 24시간 전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럼 아까 전에 1시간 전에서 6시간까지는 이 부분으로 동일했잖아요. 그리고 12시간 전하고 24시간 전은 좀 더 밑에 띠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이날 같은 경우는 위에 빨간색, 파란색, 그리고 밑에 빨간색, 파란색 이런 식으로 그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지정가를 쓸 때가 많아서 좀 정확한 값을 일부러 이제 찾거든요. 여기 보시면 가장 윗 상단선에 대충 13818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13818과 가장 가까운 값을 찾아요. 근데 13818보다 큰 값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대충 둘러봐주고 없네요. 그래서 13818 어차피 색상을 바꾸기 위해서 선 속성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수평선 아무데나 그어놓고 정확한 값 입력해서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로 나와있네. 13798 저는 세력선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포인트 정도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2시간 전하고 24시간 전을 볼게요. 24시간 전 13585 가장 밑에 선은 이거네요. 13520 보시면요, 이건 12시간 전
13593? 13593. 13593이고, 594, 13594 있네요. 13594보다, 네, 13594가 가장 큰 값입니다. 저는 좀 값을 정확하게 하는 걸 좋아해서 이런 거긴 한데, 보통 그냥 이제 먼저 색깔 이렇게 선을 하시고 이렇게 그 근방으로 이동해 가면서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그거고요. 성향이고요. 일단 이렇게 10시에 먼저 그어두었어요. 근데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당세선 긋는 시간은 언제를 추천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일단은 10시에 일단 그어두시고요. 한 10시 20분쯤에 우리 지금은 리뷰 차트라서 이게 없지만 실제 세력 차트에는 변경 버튼 있잖아요. 그 변경을 그러니까 10시에 그러니까 당세선을 그을 때 일단 변경부터 눌러야 그 시간으로부터의 당세선이 1시간 전, 3시간 전이 되는 거니까 10시 됐을 때 변경 눌러서 당세선 그어보고 또 10시 20분쯤 됐을 때 왜냐면 너무 늦게 그리면 장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당세선 긋는 거를 다 맞춰야 되잖아요. 선 그어놓은 거를. 그러니까 그 전에 당세선을 다 그어야 되니까 이제 뭐 10시 15분이나 10시 20분쯤에 다시 또 변경 버튼 눌러서 당세선이 큰 변화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제 22시 20분에 변경 눌러서 세력선이 변화가 있는지 그때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보겠죠. 근데 좀 변화가 있다 그러면 저는 그 변화됨 10시 20분 기준으로의 당세선을 그걸로 바꿀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도 그거를 추천을 하셨고요. 일단 이렇게 당세선을 먼저 그었고, 네, 그리고 또 어떤 질문들, 그러니까 당세선 긋는 시각은 이제 이렇게 추천을 해드렸고, 당세선은 오늘 하루치만 쓰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하루에 만약에 상단, 하단 2개가 생긴다고 가정을 하면 일주일만 돼도 10개의 선이 생기죠. 그럼 그 다음 주에는 10개 더하기 2개, 그럼 총 당세선만 12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세선은 말 그대로 당일 세력선이기 때문에 그날 하루치만 사용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당일 세력선 1시간 전에서 24시간 전까지를 다 총합을 해서 가장 중요한 걸 뽑아낸 게 지표 A선, 세력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날의 가장 중요한 선이 지표 A에 결국 있기 때문에 당세선은 그날 하루치만 만드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당세선 중에서도 오늘 이날에 뭐 당세선 이 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뭐 그 선 같은 경우는 따로 남겨주실 수 있겠죠. 그리고 선은 전날 것은 모두 지우고 매일매일 새로 긋는 것이 이상적인가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김프로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는 선 긋는 것에 적어도 매일 30분 정도는 투자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감각을 잃지 않는다?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사실 우리가 선을 10만 번 그으신 분은 많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을 계속 그어봐야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제 선 긋는 연습도 되니까 신중하게 30분 이상 선을 긋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여기 오프라인 교육생 분들도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리고 당세선 각각 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헷갈립니다. 선을 어떻게 긋는지 직접 예시를 들어서 그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은 10시, 정각 10시에 그으시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장 시작하기 전에 한 번 더 점검차 선을 다시 확인해서 약간씩 변화된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혼란스러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당세선을 정확히 그러니까 찍고 가는 경우는 사실 많이 없어요. 좀 드물어요. 오히려 이제 당세선을 뭐 뚫고 더 올라가는 듯 했으나 다시 선을 회복하고 밑으로 내려가더라 이런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선을 어떤 식으로 긋건 어떤 선을 기준으로 하건 간에 우리는 그 선에서의 강도 변화를 가지고 대응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가 정확하게 찍먹을 할 게 아니라면 그렇게 큰 부담은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과 내 선이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막 혼란스러워 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매일 선 긋는 거에 30분 이상 쓰자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선을 그으면서 굉장히 두꺼운 선 아니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꼭 해놔야 된다라는 선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이 선만큼은 나중에 이 선에 닿았을 때 또 1000틱 이상 날아갈 것이다. 절대 쉽게 뚫릴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알고 계신 그런 선들은 우리 선 저장 불러오기 기능 있잖아요. 거기서 그 한 칸을 아예 모아두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현재 선 저장 이게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선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현재 선 저장도 하고 저도 이제 이런 선들이 있는데 보통 이렇게 정해줄 거는 아니지만 뭐 100포인트 그러니까 400틱에 한 개 정도 정말 중요한 선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제 그 선들만 굉장히 두껍게 칠해서 다시 현재선 저장 불러오기를 추가로 또 선을 추가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중요한 선을 발견하게 되니까 그럼 그거 열어서 이거였잖아요. 현재선 불러오기 이렇게 해서 추가를 또 하는 거죠. 만약에 다음 날이 돼서 지표 비선에 굉장히 중요한 선을 발견했다. 7포인트로 하고 선 저장 이거를 이제 새롭게 추가한 선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이전에 그어놨던 건 이거는 삭제하면 되겠죠. 왜냐면 여기에 모아놓고 있는 거니까. 그쵸?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이렇게 본인만이 진짜 중요한 선 모음 이거를 잘 사용하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추천합니다. 현재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질문 한번 볼게요. 지표 어떤 분께서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지표 A, B선을 주로 사용하는데 그 값에 해당하는 그게 이제 현재 없다면 그 값에 해당하는 과거 매물대가 있는 그 시기로 가서 지표 A, B선을 찾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이 3월 11일 같은 경우는 현재가에서 밑에도 매물대가 있고 캔들이 있고 위에도 캔들이 있어서 충분히 A, B, C, D 여기에 있는 세력 차트만 보고도 선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어떤 날은 굉장히 높은 그 가격에 있거나 굉장히 저가에 있으면은 이렇게 그때는 결국 이제 아마 추세가 난 경우이겠죠. 추세가 쫙 이렇게 나 있어서 현재가 위에는 선들이 있을 수 있지만 밑에는 없다. 그러면은 이거를 증권사 차트에 가셔서 찾아야겠죠. 지금 보시면 지금 당장 3월 11일 기준으로 제가 지금 설정을 해둔 거잖아요. 연결해서 3월 11일을 마지막으로 쫙 연결했어요.
근데 현재가가 한 이쯤에 있는데 밑에 있는 매물대는 사실상 별로 없죠. 그래서 여기 조금 있긴 있으니까 여기서 가능하면 찾고, 만약에 이 부분 자체가 없고 현재가가 거의 저점이다 하면은 가장 최근 과거가 여기에요. 작년 거네요. 이 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값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저희 세력 차트가 2022년 그즈음부터 이제 세력선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21년이니까 없잖아요. 만약에 이 부분이 현재 값의 그 가장 최근 과거라면 그럼 여기서 찾는 거죠. 최근에도 워낙 저가였어 가지고 저도 이제 그 가장 최근 과거로 가서 중요한 선들을 그냥 제가 찾아서 그렇게 따로 그어두곤 했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사실 특히 이제 가장 최근 값이 굉장히 저가거나 고가이면 선 긋는데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해요. 왜냐면 증권사 차트에 가서 이것도 찾아봐야 되니까요. 물론 여기서 긋는 선들은 사람마다 다 값이 다르겠죠. 이거 그을 때 저도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래서 이렇게 팁을 드리자면 일단 그냥 중에 보이는 건 다 긋는 거예요. 긋다 보면 지금 이 선 같은 경우는 봉중심선 4개가 겹치는 선이잖아요. 여기는 연달아서 캔들이 나왔고, 그래서 일단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긴봉의 봉중심선을 일단 한번 그어보세요. 이렇게 그어봤을 때 이거 중요한 것 같아, 이 봉중심선을 얘네들이 못 뚫고 있네 라고 발견하게 되면 그 선을 남겨둘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적당히 이렇게 보통 본인이 그으시는 틱수 간격으로 하시면 되겠죠. 저는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싶은데 이건 좀 가깝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선을 그러면 남겨두겠습니다. 선은 나스닥 같은 경우 최소한 그래도 100틱보다 적게는 안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100틱 간격으로, 그러니까 25포인트 간격으로 하면 너무 선이 많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한 50포인트 정도는 차이 나게끔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한번 찾아보는 거죠. 겹치는 게 없는지. 저는 봉중심선이 겹치면서 그 봉중심선을 맞고 떨어지는 선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단 다 그어보는 편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아무튼 여기서 더 긋겠죠. 실제로 지금 매물대가 실제로 지금 김프로님의 세력 차트에서 나타나지 않는 시간대라면요. 아무튼 이거는 나중에 그런 구간이 생겼을 때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시 돌아와서 이제 오늘 3월 11일 같은 경우는 위아래 다 캔들이 있으니까 세력 차트로 충분할 것 같아요. 한번 같이 그어볼게요. 지금 당세선이 위아래 두 개의 띠로 나누어져서 우리가 선을 4개를 그어놨잖아요. 여기는 13,800가량, 여기는 13,600가량, 200포인트가 차이 나요. 그래서 선을 청산을 위해서라도 선을 하나 그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날 기준으로 봤을 때 오후 8시가 굉장히 큰 양봉이 생겼잖아요. 분명한 건 이거는 중요한 선이겠죠. 일단 그어두시고, 중요한 선은 봉중심선을 그어놔야 하니까. 그리고 일단 A라인에서는
3월 11일이니까 2월 14일부터 3월 11일. 근데 그러면 3월 11일에 당일 세력선까지 나오는 건, 약간 과거 세력선이니까, 그럼 3월 10일까지 당일순위 1위로 해서 조회를 해볼게요. 일단 많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A, B 선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선을 그을 때 개인적으로는 A, B 선, 그 중에서도 B선을 가장 중요시 여겨요. 실제로 선생님도 두꺼운 B선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것 같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C나 D선은 사실 좀 소홀한 편이죠. 가능한 A와 B에서, 그러니까 B에서 그리고 A에서 대부분 해결하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B선을 먼저 찾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B선은 한 달치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요. 그 즈음 매물대에서 가장 센 선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저 이렇게 캔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다가 어느 값 근방에서 쉽게 더 밑으로 가지 못하는지, 쉽게 위로 뚫고 가지 못하는지를 찾고 싶은 거니까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가장 센 선이 어떤지, 무엇인지 저는 궁금해요. 그럼 여기서 날짜를 3월 8일, 3월 9일, 그럼 3월 8일에서 3월 9일의 B라인을 한번 찾아볼게요. 날짜를 작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크게 늘려가는 식으로 B선을 찾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매물대가 있는 날짜에 가서 그 부분만 저는 찾습니다. 3월 며칠이었지? 3월 8일에서 네, 이렇게 나오네요. 3월 8일에서 3월 9일 하니까 이 정도 선이 나왔어요. 20위는 이렇게 나왔고 10위는 이렇게 나오네요. 저는 이 선을 굵게 그어 놓겠습니다. 이게 더 아까 두껍게 나왔잖아요. 이 둘 중에. 그래서 13280을 가장 두껍게 그어 놓을게요. 뜬 선으로 하고 이거는 일단 두께 5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현재가의 밑부분은 이렇게 여기를 해두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3월 1일에서) (3월 4일) 한번 봐볼게요. 3월 1일에서 3월 4일. 이 부분도 지금 이 선이 가장 중요한 선 같은데 14220 여기를 굵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선 같은 경우는 살짝 이렇게 띄어져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 어떤 날짜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느냐에 따라서 값이 약간씩은 달라지겠지만 어쨌든가 굉장히 휜 선이 굉장히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띠가 된 경우가 있어요. 뭉쳐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저는 최대 7포인트에서 8포인트까지도 굵게 칠해놓고 있어요. 참고로 여기서 가격을 누르면 내림차순, 오름차순으로 값이 나타나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저는 이 값들이 얼마나 붙어있느냐, 그러니까 일씩 증가하느냐에 따라서 일씩 증가하면 그 수가 많을수록 굵게 칠해지겠죠. 그걸 보고 좀 굵기를 정하는 편이에요. 중목수를 누르면 가장 첫 번째 있는 값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월 11일 같은 경우 일단 AB 라인은 이 정도만 그어줄게요. 그 다음에 한번 A 라인도 한번 봐볼까요? 여기는 뭐가 없고 이 윗부분에 선이 좀 있네요. 왜냐면 적당한 간격으로 선을 하나 이렇게 놓을 필요는 있으니까 지금 여기랑 여기 지금 400포인트 차이가 나잖아요. 그쵸? 네, 400 맞습니다. 400포인트가 나니까 적당히 하나 그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선이나 이 선, 이 근방에 노란 선이 좋은 것 같은데 이거는 여기도 가격을 누르시면 내림차순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저는 일단 그래서 한번 다 눌러봅니다. 여기서 가장 굵게 나오는 선을 좀 찾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2월 18일과 2월 21일이 세력선 1위가 값이 같죠. 그리고 이 선이 가장 굵게 나오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선을 선택하겠습니다. 1393 노랗게 해서 이거 한 4 정도로 해놓을게요. 일단 긋고 가능한 A, B에서 저는 끝내는 편인데 다른 곳에 혹시 있나 CD도 한번 찾아는 볼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GPU-C 같은 경우는 세력선과 그리고 봉중심선이 일치할 때 그 선들을 나타내주는 거고요. GPU-D 같은 경우는 기준 무시는 캔들 자체의 크기 그리고 비교 무시는 그러니까 어떤 캔들이 있고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이 캔들에 봉중심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봉중심이 캔들마다 다 있을 거잖아요. 그 봉중심이 되는 이 봉중심 선에 다른 캔들의 꼬리가 그러니까 정확히 찍었냐 그거예요. 이거 뭐지? 제가 뭘 잘못 누른 것 같습니다. 일시 정지해두고요. 네, 그거예요. 그래서 기준 보시는 이 기준이 되는 캔들의 크기가 30포인트, 그러니까 120틱 이상 돼야 된다라는 거고 비교 무시는 정확히 찍은 그 캔들의 크기는 얼마로 할래? 얼마 이상으로 할래?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도 한번 그어볼게요. 경우에 따라서 이 선이 굉장히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값들을 크게 하면 훨씬 더 적게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A와 그러니까 C와 D도 활용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께서도 B를 좀 많이 찾아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선을 어떻게 그었는지 한번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장 시작하기 29분 전이죠. 저는 이제 선을 다 그어놓고 선의 간격이
적절한지, 너무 많지는 않은지, 너무 많다고 생각이 되면 근처에 있는, 근방에 있는 수 선 중에서 어쨌든 하나를 버리기고는 해요. 선이 너무 많으면 진입을 그만큼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선이 좀 더 하나는 채워야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봉중심선도 좀 찾아보는 편입니다. 저는 이 정도로 그어주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선을 긋고 그럼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볼게요. 아까 제가 당세선 그을 때요. 일단 정각, 10시 정각에 한번 긋고 그 다음에 장 시작하기 전에 한 뭐 10시 20분쯤 다시 한번 확인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변한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원래 더 빨리 찾아봤어야 하는데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좀 늦어졌네요. 오늘 같은 경우는 별로 달라진 게 없네요. 그러니까 이제 장이 시작되고 매매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수동 시작을 누르는 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수동 시작은 어떤 시각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선에 닿았을 때 누르는 거예요. 수치창이 총 3개가 있잖아요. 수동 시작 같은 경우는 전체의 그 수치 변화를 크게 보기 위해서 이 부분은 이제 최고치, 최저치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가능한 좀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처음 닿는 선,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은 선을 기준으로 하면 여기 파란 선이나 봉중심선이 되겠죠. 이 둘 중에 하나에 닿았을 때 수동 시작 누르시고요. 참 뭐라고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한 2시간, 3시간 정도는 매매 시작, 장 시작 후에 2시간 정도는 일단 건드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놔두시면 되겠고, 그러면서 어떤 선에 닿았을 때 값을 여기다 입력을 해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봉중심선에 닿아서 제가 여기서 수동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 캔들이 다시 여기 닿은 거죠.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뭐 파랑, 뭐 플러스 500 약간 이런 식으로 저는 입력을 해놓거든요. 본인이 가지고 계신 뭐 노트나 이런 걸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가능한 저는 녹화를 해야 이렇게 나중에 보기가 편하니까 복귀 영상을 위해서 여기다 그냥 계속 써놓는 편이에요. 어디를 기준으로 내가 수동 시작을 눌렀는지, 사실 나중에 되면은 추계하를 계속 누르다 보면 내가 어디서 추계하를 눌러서 값이 이렇게 변하는지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잊지 않으려고 이 칸에다가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선에 닿을 때까지 빨리 돌려볼게요. 네, 지금 봉중심선에 거의 다가오고 있죠. 그러면 이 값 70, 이 값 근처로 일단 매매를 할 수도 있으니까 준비를 해두시고, 이 선, 자기가 원하는 선 근방에 다가오면 이제 수동 시작을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의 기준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본인은 선이니까 매수 아니면 매도, 만약에 매매를 한다면요, 매수 아니면 매도일 거잖아요. 여기서 뭐
매수 강도가 얼마가 늘어나면 나는 진입을 하겠다. 매도 강도가 얼마가 늘어나면 이건 돌파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매매를 할 것이다. 이런 마음속에 본인만의 기준이 있겠죠. 그래서 강도를 이렇게 실제로 자기 선에 왔을 때는 1배속으로 꼭 하세요. 지금 저는 이렇게 세력 차트를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려고 빠르게 돌리는 건데, 적어도 지금 나스닥에서 장 시작한 직후란 말이에요. 이 세력 강도 몇십을 가지고 우리가 매수 매도를 결정할 수는 없는 강도니까 여기서 진입은 아마 안 하겠죠. 실제로 매매를 한다고 가정하더라도요. 그 다음 질문을 한번 볼게요. 선을 어떻게 긋는지는 직접 예시 드렸고, 수동 시작을 누르는 시점은, 그러니까 캔들의 그림자를 나타낼 수 있는 이 아래 칸의 수동 시작은 맨 처음 자기 선에 닿았을 때, 그리고 최대한 이 부분은 건드리지 않는 걸로, 왜냐면 그 위에 수치창이 2개나 더 있으니까요. 다만 여기 있는 값을 기준으로 뭐 어떤 선 빨강에 닿았을 때 플러스 1100이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좋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부분은 알람 기능이 가능하잖아요. 진입하셨을 때 뭐 내가 진입한 방향의 반대 방향의 강도가 300 들어오면 나는 청산하겠다, 이 칸이 알람 기능 있는 칸인 거 아시죠? 그럴 때 이 부분을 주로 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강도는 이 강도를 기준으로 뭐 어떤 선에서 몇백이다 라고 할 때 이렇게 쓰고요. 나머지 좀 작게 값을 좀 디테일하게 보고 싶을 때는 여기를 초기화를 해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중에는 플러스 2000, 뭐 마이너스 1000 이런 식으로 수치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선에 왔을 때 나는 계산하기 편하고 좀 세밀하게 강도 변화를 보고 싶은데 이 선을 아직은 초기화를 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걸 눌러서 여기서부터 이제 강도를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초기화 언제 해야 돼요? 수동 시작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거에 대해서 막 그렇게 정해진 답은 없으니까 뭐 몇 시에 해야 된다, 선에 닿을 때마다 해야 된다, 약간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략적으로 수치 변화, 강도 변화를 알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알고 싶으시다 하시면 이 부분을 누르시면 되는 거고, 전반적으로 큰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거를 사용하시면 되는 거니까 굳이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초기화를 누를 때 내가 어느 선에서 초기화를 눌렀다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겠죠. 마지막으로 다른 질문은 없는지 확인해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3개의 수치창을 각각 언제 사용하는지 설명드렸고, 수동 시작을 누르는 첫 번째 시점은 처음 자기 선에 닿았을 때, 시각이 아니라 자기 선에 닿았을 때예요. 그리고 당세선이 사람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어요. 10시에 긋는 사람과 10시 20분, 혹은 뭐 10시 25분에 긋는 사람은 다를 수 있죠. 왜냐면 10시 시작 이후에도 캔들은 움직이니까. 근데 만약에 10시에 시작해서 캔들이 움직이는데, 보통은 10시 반부터 캔들이 크게 움직이지만 10시 봉이 크게 움직였다면 꼭 장 시작 전에 다시 한번 세력선을 확인해 보세요. 그때 분명히 세력선이 차이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10시 봉 자체가 크게 움직였으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고, 당세선은 기본적으로 그날 하루치만 쓰는 걸로. 다만 중요한 게 있다면, 중요한 선이 라는 게 밝혀졌다, 중요한 선이더라, 이 선을 쉽게 돌파하지 못하더라 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거는 남겨둘 수 있겠죠. 그리고 선은
매일매일 새로 긋는 게 이상적이다. 적어도 30분 이상 투자하시고, 정말 중요한 선들은 굵은 선, 이건 정말 중요하다. 이 선은 쉽게 못 들고 적어도 반등을 크게 주고 만약에 돌파하면은 몇백 틱은 간다, 1000틱 이상 간다 라는 선은 따로 선 저장 블로그 하셔서 선 모아주시는 거 추천하고요. 지표 선이 없다면, 지표의 현재가가 너무 고점이거나 너무 저점이어서 최근에 그 값이 매물대가 없다 하면 과거 1년 전이든 과거로 가서 그때는 증권사 차트를 가지고 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세력 차트에서 하고 싶다고 하시면 당일 세력선을 지표 A선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게 최고점이거나 최저점일 때, 이 밑에 더 이상 매물대가 없는데, 이 위에 더 이상 매물대가 없는데,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실 때 당일 세력선을 기준으로 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적어도 여기 오프라인 교육생 분들은 보조지표 일체 사용하지 않습니다. 장담 드릴 수 있어요. 오로지 세력 차트에 선 그어두고 그 선 근방에서의 세력 강도 변화, 그 전에 뭐 힘의 응축이 있는지, 전반적인 매수의 매도장인지 매도의 매수장인지를 염두에 두고 매매에 임할 뿐이죠. 세력 차트 경우는 한 20일 정도? 최대 20일 정도, 2주가량 정도가 날짜를 볼 수 있는 최대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 큰 흐름을 보기 위해서 증권사 차트를 켜두고는 있어요. 큰 흐름을 보기 위해서만 사용을 하는 거죠. 그 외에는 증권사 차트에서 찾는 건 없습니다. 네. 기본적인 세력 차트에 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설명은 김프로님께서 더 추가해 주실 겁니다. 일단은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